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뼈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포도. 그런데 이것과 같이 먹었더니 근육이 짱짱해지고 혈관 속 찌꺼기가 깨끗이 사라졌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리에 점점 힘이 빠져 걷기가 힘들어지고 혈관이 막혀 갑자기 쓰러질까봐 걱정되시는 분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포도의 대표적인 효능과 같이 먹으면 근육을 키워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음식, 그리고 포도를 먹으면 갑자기 쓰러지거나 심장이 멎을 수도 있는 절대로 포도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포도의 올바른 세척법과 보관법도 알려드리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는 그 옛날 고려시대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조선의 왕들은 포도를 귀한 보양과일로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태조는 수정포도, 즉 청포도를 즐겨 먹고 병세가 나아졌으며 연산군은 마유포도, 즉 흑포도 한 송이를 승정원에 내려보내며 맛보고 시를 지어 바치라라는 이벤트를 진행할 정도로 희귀하고 값진 과일 대접을 받았습니다. 또한 포도는 군과 사대부의 정원에 심어졌으며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강원도는 생포도, 충청도는 건포도를 각각 왕실에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귀한 과일입니다. 그럼 이런 포도에는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기에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은 걸까요? 포도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포도에는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뇌세포는 점점 더 많이 손상되고 인지 기능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포도의 폴리페놀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해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특히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뇌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뇌세포에 필요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게 돕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포도를 섭취한 사람들의 뇌가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포도의 항산화 성분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뇌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는 치매나 기억력 저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나트륨은 주로 소금에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압을 높여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포도는 그 반대로 칼륨을 통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포도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 성분들은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심장 건강입니다. 포도에 포함된 레스베라트롤 성분은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게 되면 동맥경화가 발생하고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의 폴리페놀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해주고 심장에도 부담을 덜어줍니다. 포도의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는데 염증은 심장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포도가 바로 이 염증을 크게 줄여줍니다. 포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춰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절 건강입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도에는 비타민 K와 칼슘이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칼슘은 뼈를 강하게 하고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절의 위험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포도의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움을 주며 비타민 C도 많이 들어있어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포도의 비타민 K와 칼슘 성분이
이를 예방하고 뼈를 강하게 만들어 골절 위험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 개선입니다. 포도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돕고 변의 부피를 증가시켜 배변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노년층은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포도의 식이섬유가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의 충분한 수분도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에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장내 좋은 박테리아가 잘 자라게 도움을 주는데 이렇게 하면 장 건강이 개선되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이루어지면 전반적인 소화기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고 포도의 식이섬유와 수분은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 해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들로 가득한 포도. 하지만 다음 소개할 이것과 먹으면 사라져가던 근육을 지켜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보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포도와 찰떡궁합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우리에게 참 친근한 음식입니다. 어린 시절 쌀이 귀하던 때에는 고구마가 식탁을 지켜주던 주인공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아궁이 속에 넣어 구워 먹던 군고구마가 집안 가득 구수한 향을 퍼뜨렸고 한 입 베어물면 속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 고구마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하던 고구마가 포도와 만나면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포도는 천연 당분이 풍부해서 먹자마자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그만큼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이후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면 피로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게 되면 혈관과 장기에 큰 부담이 됩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도의 당분이 몸속으로 서서히 흡수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마치 강물에 뚝을 세워 물이 천천히 흘러가게 하는 것처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덕분에 포도의 에너지가 오래 지속되고 혈당 변동이 완만해집니다. 또 고구마는 근육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비타민 A가 많아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쉽게 피로해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지는데 고구마는 이를 완화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고구마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복합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서서히 이루어져 한 번 먹으면 오랫동안 든든합니다. 특히 식사와 식사 사이에 허기를 느끼기 쉬운 분들에게 좋은 간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고구마는 가격이 부담되지 않고 사계절 내내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도와 함께 식탁에 올리면 혈당 조절, 근육 보호, 그리고 포만감 유지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짝꿍이 됩니다. 두 번째 짝꿍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예로부터 건강의 상징으로 불렸습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과일이었죠. 한국에서도 가을철이면 집집마다 사과향이 가득 퍼졌고 손님이 오면 사과를 깎아 대접하는 것이 큰 정성이었습니다. 사과와 포도를 함께 먹으면 혈관 청소 효과가 강력해집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펙틴은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은 찌꺼기를 분해하면 사과의 펙틴이 그 찌꺼기를 깨끗하게 쓸어내는 것입니다. 또 사과에는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근육이 손상되었을 때 회복 속도를 높이고 염증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동량이 많은 날이나 근육통이 있는 날 사과와 포도를 함께 드시면 회복이 더욱 빨라집니다. 사과는 씹는 동안 침 분비를 촉진해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껍질에는 안토시아닌과 퀘르세틴이 들어있어 항산화 작용을 강화하고 혈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즉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 온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는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사과와 포도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사과를 얇게 썰어 포도와 섞고 견과류를 올려 샐러드를 만들면 식감과 영양이 모두 살아납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사과와 포도를 갈아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더위를 식히는 동시에 영양도 채울 수 있습니다. 사과는 사계절 내내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이 크지 않아 포도와 함께 먹으면 혈관 청소, 근육 회복, 항산화 효과까지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짝꿍이 됩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채소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고 특히 노년기에 꼭 필요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브로콜리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육 손실을 막고 회복하는데 단백질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는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나타나기 쉬운데 브로콜리는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이 잘 응고되도록 도와 상처 회복에도 유익하며 혈관벽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포도의 레스베라트롤과 함께 작용하면 세포 노화를 늦추고 혈관과 근육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커집니다. 섭취할 때는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익히면 오히려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가볍게 데쳐서 포도와 함께 샐러드로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 잘게 썬 브로콜리를 포도와 요거트에 넣으면 색감이 아름답고 맛도 상큼합니다. 닭가슴살과 함께 포도, 브로콜리를 곁들인 샐러드는 단백질, 비타민, 항산화 성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식사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포도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심하면 심장이 멎을 수도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장질환이 있는 분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에서 묵묵히 중요한 일을 하는 장기입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피 속의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 그리고 전해질을 걸러내며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쉽게 말해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질병으로 인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정수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노폐물이 몸속에 쌓이고 수분과 전해질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포도는 분명 건강에 이로운 과일입니다. 혈관 건강을 돕는 레스베라트롤, 항산화 성분,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포도의 높은 칼륨 함량이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심장과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문제는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피 속에 쌓인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고칼륨 혈증이 심해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하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또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손발저림, 근육 약화, 심한 피로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포도의 풍부한 수분과 당분까지 더해지면 신장의 부담이 매우 늘어납니다. 결국 몸이 붓고 숨이 차며 몸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포도 섭취를 반드시 제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칼륨은 포도뿐 아니라 바나나, 토마토, 오렌지, 감자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전반에 칼륨의 함량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도를 먹더라도 하루 4-5알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한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다고 나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포도를 먹기 전 반드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섭취량을 철저히 조절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분입니다. 포도는 혈관을 넓히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대표적으로 레스베라트롤과 플라보노이드가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의 탄력을 높이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평소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미 혈압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포도의 혈압 강화 효과와
약물의 효과가 겹쳐지게 되면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아찔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대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노년층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단순한 부상에 그치지 않고 골절이나 뇌 손상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 차단제 계열의 고혈압약 암로디핀이나 니페디핀 등은 포도 성분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약물 대사를 늦춰 약이 몸속에 더 오래 머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효가 과도하게 나타나거나 부작용이 심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은 포도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에 6, 7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하며 특히 약을 복용한 직후에는 포도나 포도 주스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 복용과 포도 섭취 사이에 최소 하루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포도 대신에 블루베리나 딸기처럼 혈관 건강에 좋은 다른 과일을 소량 섭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당 함량과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 관리는 장기전입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으니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포도를 먹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고 섭취 후 몸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당뇨 환자입니다. 포도는 달콤하고 향긋한 과일인데 그 달콤함의 비밀은 바로 과당과 포도당입니다. 과당은 설탕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편이지만 결국 혈당을 상승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포도는 껍질째 먹는 경우가 많아 당분이 더욱 빠르게 흡수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지만 당뇨 환자는 이 인슐린 기능이 원활하지 않거나 부족합니다. 그 결과 혈액 속의 당분이 오래 머물러 혈관을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신장, 눈, 신경계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포도 100g에는 약 15g 정도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혈당이 단시간에 크게 오를 수 있는 양이죠. 특히 운동량이 적은 노년층에서는 이 당분이 에너지로 소비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되어 체중 증가와 혈당 악화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뇨 환자가 포도를 전혀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에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적정량을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먹는 양과 먹는 방법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 번에 10알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견과류나 채소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 흡수가 느려지고 혈당 상승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식사 직후보다는 간식 시간에 먹는 것이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고 포도 주스나 건포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고 건포도는 수분이 빠져나가 당 함량이 더욱 높아져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뇨 환자가 포도를 드시려면 소량, 느리게, 다른 음식과 함께라는 원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다음은 올바른 포도 세척법과 보관법입니다. 포도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쁘고 싱싱해 보여도 먹기 전에 반드시 올바른 세척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포도 껍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나 농약 잔여물 그리고 수확 운반 과정에서 묻은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 세척의 첫 단계는 손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포도송에서 알을 떼기 전에 줄기를 살짝 자르거나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세척을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을 먼저 떼어낸 뒤 씻는데 이렇게 하면 씻는 동안 과즙이 빠져나오고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송이째 씻고 먹기 직전에 알을 떼는 것이 좋습니다. 세척은 넓은 대야나 큰 그릇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 시작합니다.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포도 껍질에 묻은 잔여 물질을 더 잘 제거합니다. 포도를 넣고 손으로 살살 흔들어가며 1, 2분 정도 씻어줍니다. 세게 문지르면 껍질이 터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세척 시 활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첫째, 소금물 세척법입니다. 물 1리터에 소금 1스푼을 넣고 녹인 뒤에 포도를 담가 2, 3분 정도 살살 흔들어 씻습니다. 소금물은 농약 잔여물과 세균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식초물을 사용한 세척입니다.
물 1리터에 식초 2-3스푼을 넣고 5분간 담갔다가 헹궈줍니다. 식초는 살균과 소독에 효과적이지만 너무 오래 담그면 포도의 향이 변할 수 있으니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베이킹소다 세척법입니다. 물에 베이킹소다를 1스푼 넣고 3에서 5분 담근 뒤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굽니다. 베이킹소다는 농약 제거뿐 아니라 표면의 미세한 먼지까지 잘 떨어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을 쓰든 헹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은 세척제를 제거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2-3회 이상 헹궈야 합니다. 포도는 세척 후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다 먹기 어려운 경우 올바른 보관법을 지키면 며칠 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세척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를 씻어 놓으면 껍질 표면에 보호막이 제거되어 수분이 빨리 증발하고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먹을 만큼만 씻고 나머지는 그대로 냉장 보관합니다. 포도는 비닐봉지나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칸은 온도와 습도가 비교적 일정해 과일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합니다. 또한 포도를 송이째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을 떼면 껍질이 손상되어 변질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송이째 보관하면서 먹기 직전에 알을 떼어내는 것이 신선도를 지키는 비결이 됩니다. 더 오래 보관하려면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포도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송이째 또는 알만 떼어 지퍼백에 담아 냉동실에 넣습니다. 냉동 포도는 시원한 간식으로도 좋고 요거트나 스무디 재료로 활용하기도 더욱 좋습니다. 아니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예전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하루가 거뜬했었는데 혹시 내 몸에 이상이 있나? 이런 생각 다들 하신 적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 당연히 체력이 떨어진다고들 하지만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기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을 한 번에 싹 날려줄 열매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주인공은 바로 복분자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잘 몰랐던 복분자의 숨겨진 효능과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을 200% 올려주는 음식, 그리고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복분자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노화 예방과 피로 회복입니다. 복분자는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항산화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 작은 영양 캡슐입니다. 항산화 성분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몸속에 쌓인 찌꺼기, 활성산소라고 부르는 나쁜 물질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게 많아지면 몸이 빨리 늙고 관절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게 됩니다. 복분자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자주빛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부 노화, 눈의 피로, 기억력 저하 같은 노년층의 고민을 크게 덜어줍니다. 대한화장품학회지에서도 복분자가 주름을 줄이고 피부를 맑게 한다는 실험 결과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충남 공주에 사시는 65세 권순옥 여사님은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진 피부와 기미 때문에 늘 우울하셨는데요. 복분자즙을 하루 한 컵씩 2달간 드시고 나서는 피부색이 맑아지고 주름이 한결 옅어졌다며 매우 좋아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녀 생식기 건강과 기력 회복입니다. 요즘 남자 어르신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아마도 옛날 같지 않다 이런 말일 겁니다. 기운은 없고 소변은 자꾸만 마렵고 부부 생활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는데 이게 다 기력 저하와 전립선, 생식기 기능 약화 때문입니다. 복분자는 오래전부터 정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의학서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남자의 정력 강화뿐 아니라 여자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에서 합동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복분자 추출물을 먹인 지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여성분들에겐 갱년기 불면증, 안면 홍조,
기분 변화 같은 증상이 좋고 남성들에겐 전립선 보호와 발기부전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해진 방광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흔한 고민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방광이 약해지고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밤새 3-4번씩 깨서 소변을 보러 가다 보니 깊은 잠을 못 자고 늘 피곤하다고 합니다. 복분자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어 방광염, 요실금, 빈뇨를 예방해 줍니다. 특히 방광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요도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소변을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강원도 정선에 사시는 68세 정야경 어르신은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자주 깨서 늘 피곤했다고 하는데 복분자를 꾸준히 드신 뒤부터는 한밤중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지셨답니다. 덕분에 아침도 훨씬 상쾌하고 하루가 활기차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는 눈 건강과 탈모 예방입니다. 요즘 들어 눈이 침침하고 머리숱이 나날이 줄어들어 고민이신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죠?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걱정인데요. 복분자가 또 여기에 좋습니다. 복분자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눈의 망막 기능을 도와서 눈 피로 완화, 황반 변성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겪는 백내장 증상도 늦춰줄 수 있습니다. 또 복분자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두피의 혈류를 개선하여 탈모 방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희대 연구팀에서는 복분자 추출물을 이용해 모낭 성장 촉진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니 정말 믿을만 하겠죠. 서울에 사시는 72세 김동민 어르신은 눈이 자주 뻑뻑하고 시야가 흐리다며 늘 안약을 달고 사셨는데 복분자를 한 달 동안 꾸준히 드시고 나서부터는 휴대폰 속 글씨도 훨씬 잘 보이고 한결 눈이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좋은 복분자, 그 효능을 200% 올리려면 어떤 음식과 같이 먹으면 좋을까요? 아참, 문득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서울이신가요? 아니면 부산이신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볼 수 있게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세요. 복분자와 찰떡궁합 첫 번째는 바로 장어입니다. 복분자 하면 뭐다? 네, 바로 기력 보강이죠. 그런데 여기에 장어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합니다. 장어는 예로부터 보양식의 왕이라 불릴 만큼 단백질, 비타민 A,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힘이 쭉 빠지는 여름철이나 갱년기 여성분이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복분자는 기를 밑에서 끌어올려주고 장어는 몸 전체에 퍼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복분자는 소화도 돕기 때문에 장어의 느끼한 기름기를 잡아주며 비타민 흡수도 도와줍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복분자주와 장어 요리를 최고의 궁합이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장어구이와 함께 복분자주 한 잔을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호두와 아몬드입니다. 복분자는 혈액순환을 돕고 뇌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호두나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를 곁들이면 기억력 향상과 심장 건강, 혈관 청소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호두는 브레인 푸드라고 불릴 만큼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나이 들수록 흔히 겪게 되는 깜빡깜빡하는 증상, 즉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분자와 함께 먹으면 뇌 혈류가 더욱 활발해져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전남 순천의 68세 박미숙 여사님은 최근 눈에 띄게 기억력이 떨어져 늘 걱정이셨는데 복분자즙과 호두를 함께 드시기 시작하면서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건망증도 많이 없어져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복분자즙 한 컵에 호두 2-3알이나 아몬드 4-5개를 곁들이면 간단하고 영양 가득한 간식이 됩니다. 씹는 맛도 좋고 포만감도 있어서 출출할 때 드시면 딱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저지방 우유 또는 요구르트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넘어지면 큰일이지 라고 걱정하십니다.
바로 골다공증, 즉 뼈가 약해지는 질병 때문이죠. 복분자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칼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음식이 저지방 우유와 요구르트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는데요. 갱년기 이후 호르몬 감소로 뼈가 약해지는 걸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0세 이순옥 여사님은 얼마 전 병원에서 골밀도가 낮다는 얘기를 듣고 복분자즙과 저지방 우유를 함께 드시기 시작했는데 3개월 뒤에는 골밀도 수치가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복분자즙 1스푼, 호두와 꿀을 약간 넣으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복분자도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튀김 같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입니다. 복분자는 간 기능을 돕고 피를 맑게 하며 체내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튀김이나 돈가스, 라면 같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복분자와 함께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기 많은 음식은 우리 몸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하고 간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복분자가 아무리 몸을 정화하려 해도 기름이 덕지덕지 끼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약효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음식인 거죠. 복분자를 드시는 날에는 가급적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찐 음식, 구운 음식, 삶은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는 커피, 홍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하루에 커피 한두 잔씩 드시는 분이 정말 많으신데요. 향도 좋고 잠도 깨니까 습관처럼 마시게 됩니다. 복분자와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가급적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복분자는 방광을 튼튼하게 하고 소변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카페인은 강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을 자꾸 마렵게 하고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분자가 하려던 좋은 일을 카페인이 방해하게 되는 거죠. 특히 밤에 복분자를 드시고 커피까지 마시게 되면 밤중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게 되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철분이 많이 든 음식입니다. 복분자에는 탄닌과 비타민 C 성분이 풍부해서 철분 흡수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철분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에서는 복분자의 항산화 작용을 방해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철분은 물론 필요한 영양소지만 지나치면 몸속에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복분자가 원래 하려던 노화 방지와 세포 보호 작용을 망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간이나 시금치, 붉은 육류 같은 철분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은 직후 복분자를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남 통영에 사시는 67세 이미선 어르신은 빈혈 걱정 때문에 간 요리를 자주 드시면서 복분자즙도 곁들이셨는데 오히려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피로감이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철분 과다 증상과 복분자와 상극인 음식을 알려주시고 나서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철분이 많이 든 음식은 복분자를 드신 후 최소 2시간은 지나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차를 두면 충돌 없이 영양소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